안녕하세요. 2026년 4월 넷째 주 메모리 및 PC 주변 기기 데이터를 정리하고 한 주간의 주요 글로벌 지표들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램 현물 가격입니다. 지난주 무려 4%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며 38달러 선을 훌쩍 넘겼던 DDR5 16기가 제품은 이번 주에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39달러를 넘기지 못하고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월요일 38.667달러로 지난주보다 높은 지점에서 시작한 가격은 화요일과 수요일 38.833달러까지 오르며 이번 주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 38.667달러로 소폭 반등세가 꺾이더니 금요일에는 38.500달러로 마감하며 정확히 일주일 전 종가와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주 초반의 상승세를 주 후반 다 반납하는 모습은 전형적인 조정의 모습이라서 앞으로 그 추이가 주목되네요. 반면 DDR4 16기가 제품이 하락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월요일 68.545달러였던 가격이 금요일 63.909달러까지 떨어지며 한 주간 무려 6.76%나 급락했습니다. 이번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시작이 DDR4의 가격 급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부분이 아직도 DDR4 가격 변동을 간과하지 못하는 이유일 것 같네요. 60달러대라는 가격은 비현실적인 가격이지만 그 추이를 지켜보는 것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PC 디램 가격입니다. 먼저 DDR5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DDR5 소매 시장은 두 주력 모델의 향방이 극명하게 갈리며 시장 판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것은 SN코어 클래브 모델입니다. 월요일 33만 9,590원으로 시작해 화요일까지 평온한 흐름을 보이다가 수요일에 갑자기 29만 9,230원으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이후 금요일까지 이 가격을 유지하며 한 주간 무려 11.91%라는 기록적인 폭락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30만원대 중반에서 요지부동이던 가격이 단숨에 20만원대까지 내려앉으며 강력한 가격 메리트를 확보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모델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월요일 31만 7,950원으로 시작해 주 초반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목요일에 33만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금요일 32만 9천원으로 마감하며 지난주 종가 대비 3.49%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모델의 상승은 디램 가격의 상승과 노조의 파업 이슈로 인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SN코어 제품의 급락은 좀 의외네요. 이번 주에 다시 30만원대 위로 올라온다면 그냥 일부 업체의 현금 확보성 급매물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30만원대 밑으로 꾸준히 가격이 추가 하락한다면 좀 다른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두 제품 간의 가격 역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 삼성전자보다 2만원가량 비싼 가격을 형성해왔던 SN코어 모델이 이제는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약 3만원이나 저렴해지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SN코어의 이번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일시적인 특가 행사인지 아니면 시장 점유율을 뺏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지 다음 주 흐름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다음은 DDR4입니다. 이번 주 DDR4 시장은 폭풍전야 같았던 주중을 지나 금요일에 대규모 가격 변동이 몰아치며 혼돈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움직임은 삼성전자 모델에서 나타났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단 1원의 변동도 없이 17만 9,890원이라는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금요일이 되자마자 19만 5천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종가 18만 3,890원과 비교해도 한 주간 6.04%나 급등한 수치이며 주중 저점 대비로는 하루 만에 약 8.4%가 뛰어오른 셈입니다. SN코어 클래브 모델은 일주일 내내 갈치자 행보를 보였습니다. 월요일 18만 7,180원으로 시작해 수요일 19만 1,040원까지 올랐다가 목요일에 18만 5,660원으로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매우 컸습니다. 결국 금요일에는 18만 8,870원으로 마감하며 지난주 종가 19만 1,040원 대비 1.14% 소폭 하락하며 한 주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주에 발생했던 삼성전자의 가성비 역전은 일주일 천하로 끝이 났습니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SN코어보다 약 6천원 이상 비싼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중 내내 SN코어보다 1만원 넘게 저렴했던 삼성전자가 단 하루 만에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네요. 이번엔 SSD 제품 보겠습니다. 이번 주 SSD 시장은 지난주에 요동치던 변동성을 뒤로하고 브랜드별로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며 가격 격차를 좁혀가는 양상을 띄었습니다. 삼성전자 990% 모델은 주 초반 42만원 선에서 아주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월요일 42만 960원으로 시작해 수요일까지 10원 단위의 미세한 조정만 거치다가 목요일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해 금요일에는 42만 2,99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 약 0.48% 소폭 상승하며 지난주에 굳혔던 고가권 자리를 더욱 단단히 다지는 모습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모델은 하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월요일 43만 7,980원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출발하며 삼성과의 격차를 벌리는 듯 했으나 목요일에 43만원으로 7,000원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금요일에는 42만 9,990원까지 추가 하락하며 한 주간 약 1.82%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43만원대 중반까지 치솟았던 기세가 한풀 꺾이며 다시 42만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주 금요일 기준 약 1만 3천원까지 벌어졌던 두 모델 간의 가격 차이는 이번 주 금요일 기준 약 7천원 수준으로 좁혀졌습니다. HDD 제품입니다. 2테라 주력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WD 블루 모델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지난주 종가와 동일한 17만 1,130원을 굳건히 유지하며 평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목요일에 17만 3,640원으로 한 단계 점프한 뒤 금요일까지 가격을 유지하며 마감했습니다. 한 주간 약 1.47% 상승하며 완만하지만 확실한 우상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반면 시게이트 베러쿠더 모델은 주 초반부터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월요일 17만 50원으로 WD보다 저렴하게 출발하는 듯 했으나 화요일에 곧바로 17만 7,890원으로 7,000원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후 금요일 17만 7,850원까지 10원 단위의 미세한 조정만 거치며 고가권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주 대비 무려 4.59% 상승하며 WD와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주 1,000원 남짓이었던 두 모델 간의 가격 차이는 이번 주 금요일 기준 4,210원까지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WD가 더 비쌌지만 이번 주는 시게이트가 훨씬 비싸지며 다시 한번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참고로 고용량인 8테라 라인업의 상승세는 훨씬 가팔랐습니다. WD가 약 5% 오르는 동안 시게이트 8테라 모델은 무려 12.7%나 폭등하며 39만원 선에 육박했네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4월 4주차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대부분의 종목이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전반적인 우상향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메모리 섹터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 21만 9,500원으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1.62%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주에도 상승폭이 컸습니다. 한 주간 8.33% 오르며 122만 2천원을 기록해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역시 9.15% 상승한 496.72달러로 마감하며 메모리 3사 모두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GDR은 마이너스 2.55% 하락한 3,742달러로 마감했네요. 해외물의 경우 시차와 환율 등의 영향도 있으니 참고만 하시면 될 듯합니다. 저장장치 관련 기업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웨스턴 디지털은 8.45% 상승한 404달러, 시게이트는 7.03% 상승한 586.2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샌디스크 또한 이번 주 7.48% 오르며 989.9달러로 마감했네요. 시스템 반도체 및 로직 진영에서는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AMD가 이번 주 무려 24.94% 상승한 347.81달러를 기록하며 섹터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인텔 또한 20.50% 오른 82.54달러로 마감하며 강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섹터의 훈풍이 로직 반도체 쪽으로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는 CPU 대란이라는군요. 지난주 보합권에 머물렀던 TSMC는 이번 주 8.63% 상승하며 다시 흐름을 탔고 엔비디아 3.27%와
브로드컴 3.99% 역시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및 소재 섹터입니다. 지난주 소폭 조정을 받았던 썸코는 이번 주 7.02%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반면 ASML은 마이너스 0.14%로 소폭 하락하며 보합권에 머물렀고, 신해츠 화학은 이번 주 마이너스 2.01% 하락하며 지난주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조정을 거쳤습니다. 주요 지수들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4월 4주차 증시는 지역별로 다소 엇갈린 흐름을 보였으나 반도체 지수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들의 강세는 더욱 뚜렷해진 한 주였습니다. 먼저 아시아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 6,475.63포인트로 마감하며 지난주 대비 4.58% 상승했습니다. 6천선 안착 이후에도 상승 동력을 잃지 않고 꾸준히 고점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대만 각권 지수 역시 이번 주 5.78%나 오르며 38,932포인트를 기록, 아시아 증시 중 가장 높은 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이 0.12%와 상해 종합형 0.70%도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홍콩의 항생 지수는 마이너스 0.70%로 소폭 하락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서구권 증시는 나스닥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이번 주 1.50% 상승한 24,836.60포인트를 기록하며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S&P 500은 0.55%로 소폭 상승에 그쳤고, 유럽의 유로 스톡스 50은 마이너스 2.94% 하락하며 지난주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움직임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나왔습니다. 이번 주 무려 10.02% 폭등하며 1513.7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며 드디어 대망의 1만 포인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기대감이 지수에 그대로 투영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류 지표입니다. 발틱 운임 지수는 이번 주에도 3.82% 상승한 2665.00포인트를 기록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마이너스 0.60%로 지난주에 이어 약보합권을 형성하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주요 거시 지표들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통화시장은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0.46포인트 상승한 98.36을 기록하며 반등했고,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 역시 지난주 대비 9.56원 상승한 1476.67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1460원대까지 내려갔던 환율이 다시 1470원대 중반으로 올라서며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커진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주간 2031달러이 0.67% 오르며 78,047.60달러를 기록해 8만 달러 고지를 향한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원자재 시장은 품목별로 향방이 갈렸습니다. 안전자산인 금은 한 주간 2.84% 하락하며 4,740.90달러를 기록했고, 은은 6.63% 하락한 76.414달러로 마감하며 조정폭이 컸습니다. 구리 역시 소폭 하락하며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알루미늄은 이번 주에도 1.29% 상승한 3,603.00달러를 기록하며 비철금속 중 드물게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는 유가의 급등이 두드러졌습니다. WTI 유가는 이번 주 무려 10.55달러 12.58% 폭등하며 94.4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80달러대에서 안정되는 듯했던 유가가 단숨에 90달러 중반까지 치솟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자극하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천연가스는 5.65%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채권 금리 또한 지난주와 달리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7.6bp 상승한 3.776%,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6.6bp 상승한 4.310%를 기록했습니다. 유가 급등과 달러 강세가 맞물리며 금리를 밀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2.437%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소재인 탄산 리튬은 이번 주에도 4,000위안이 0.38%
상승한 17만 2천 위안을 기록하며 2주 연속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1일부터 20일 동안의 수출입 통계를 알려드립니다. 어제 아침에 나온 따끈따끈한 지표입니다. 1일부터 20일 수출은 50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4% 증가, 수입은 39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10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조업일수 고려시 일평균 수출액 32.5억 달러, 49.4%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워낙 3월에 말도 안 되는 수치를 찍었던 관계로 이번 수치는 역대 최고치는 아니네요. 얘네도 민망하니까 4월 기준 역대 최대치라고 표기했군요. 참고로 3월은 일평균 수출 금액이 37.4억 달러였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18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월 같은 기간보다는 살짝 줄어들었네요. 3월의 1일부터 20일 영상과 비교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3월은 분기말이라 특별히 수출이 집중되는 달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 같고, 반도체 가격이나 물량이 3월에 비해 4월에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알 수 있겠네요. 주요 수출 품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는 182.5% 증가, 석유 제품은 48.4% 증가, 컴퓨터 주변 기기는 무려 399.0% 증가, 반면 승용차 마이너스 14.1% 감소, 자동차 부품 마이너스 8.8% 감소하였네요. 최근 SSD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이 보이더니 SSD 수출이 무려 400%, 5배나 증가했군요. 저 표 보이시나요? 파랗게 살짝 실선이었던 부분이 이제는 확실히 보이는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군요. 자동차 수출이 감소하는 부분과 가전제품 수출이 감소하는 부분은 신경이 좀 쓰이네요. 소비 둔화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유의해서 봐야 할 듯합니다. 이로써 반도체 수출 비중은 36.3%로 17.1% 증가하였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를 포함하면 40.4%로 대한민국 수출의 5분의 2 이상을 반도체가 담당하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주요 수입 품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 58.3% 증가, 반도체 제조장비 63.3% 증가, 원유 13.1% 증가하였네요. 지난번 발표 때 자동차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서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이번 발표에 다 회복했군요. 수입업체가 깜빡하고 주문을 안 넣었었나 봅니다.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이 급증하는 걸로 보아서 슬슬 반도체 공급 과잉도 주의 깊게 살펴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번 달 눈에 띄는 점은 SSD 수출이네요. 가볍게 선박을 제치고 5위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AI 시대에 저장장치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 2위였던 승용차 살짝 삐끗하는 사이에 3위로 내려왔던데 SSD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참, SSD가 컴퓨터 주변 기기인 건 다들 아시죠? 반도체의 대한민국, 격하게 응원합니다. 최신 가격 동향, 다음에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알람 설정하시면 매일 최신 데이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